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어젯밤에 총선 이후에 첫 현안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인증 통합마크 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 주급 금지 조치에 대해서 과도한 규제라고 의견을 내비친 건데, 정광재 대변인,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거의 한 달 만에 내놓은 메시지인데 네. 정부를 직격한 메시지다라는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4월 22일에 마지막으로 이 패배 책임과 관련한 논의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힌 바 있죠. 그러니까 거의 한 달 만에 나온 메시지인데 예. 저는 이런 맨 마지막에 나온 문장에 주목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입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KC마크에 대한 규제가 일부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이게 모든 제품에 적용될 경우에 다수의 그 조직화되지 않은 대중들이 입는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라는 점을 한동훈 전 위원장이 강조했다고 보고요. 예. 정부가 이 방안을 발표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유아라든가 건강과 관련한 문제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발표는 했지만 지나치게 많은 그 규제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당연히 같은 류의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예. 다만 이 말씀을 이제 올린 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치적 상황과 엇물리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등판 가능성을 자꾸 높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지 등판설이 연일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한 전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민심은 언제나 옳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 당을 대표해서 국민들께 사과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겠습니다. 향후 계획 어떻게 되실지 궁금합니다.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고 어디에서 뭘 하든 나라를 걱정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치인 하신다는 거를 이해해주세요. 저는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어느 분께 여쭤볼까요? 강성필 부위원장님,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앞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한동훈 덕분인가 한동훈 때문인가 108이라는 숫자를 두고 말이 많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있건 없건 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윤석열 정부가 참패했을 거라고 믿는 것이죠. 왜죠? 그것은 이제 전반적으로 2년에 걸친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다만 그런다고 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책임이 있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당연히 있죠. 하지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때문에 108이 118이 될 수도 있었고 오히려 98이 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실에 있는 거고 그 아래 하부적인 요인이 또 몇 개 있을 겁니다. 그중에 하나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책임도 물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대통령실의 책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책임 그 분야 포션이 다를 뿐이지 둘 다 분명히 있다. 근데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그러면 출마를 하게 되면 저는 궁금한 점이 딱 하나입니다. 네. 이분이 그러면 총선 참패 이후에 당대표가 된다고 하면 당대표가 돼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당을 혁신을 할 수 있는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대통령실과의 어떤 각을 져야 되기 때문에 여당과 대통령실이 오히려 혼란으로 빠질 수가 있다. 그래서 사실 민주당의 입장으로 봤을 때도 겉보기에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돼서 어떤 대통령실과의 분란이 있으면 저희한테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원활한 국정 운영의 어떤 파트너로서 저희가 조금 더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한 번 더 저는 개인적으로 나올 거라고 지금 확신하고 있지만 네. 본인을 위해서도 당을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한 번 쉬고 오히려 특정 어떤 후보를 지지하고 그 후보가 당대표가 돼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보궐선거라든가 그런 데서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방법을 우회적으로 택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난주에도 강 부위원장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본인을 위해서 쉬셔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네. 진짜 솔직히 민주당에서는 한동훈이 나올까 봐 걱정하고 있나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겉보기로 봤을 때는 사실 이제 나비 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저희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사실 보여지는 현상만 두고
두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친윤보다는 비윤을 외치고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면 당정 관계가 아무래도 불화가 생길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 보시기에는 아무래도 집안 싸움을 안 좋게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나쁠 건 없지만 그래도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 여당과 대통령실이 수평적인 관계로 제대로 서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당 내에서도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한 전 위원장 등판 가능성을 두고 여러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목소리를 듣고 오겠습니다. 제3자가 나와야 된다, 예. 나오지 말아라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오로지 본인이 당사자가 판단할 문제라 생각하고요. 지지율이 깡패라고 생각해요. 지금 뭐 여러 언론조사들, 공표된 언론조사를 보면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해석에 따라서 평가 지표에 따라서 높게 나오고 있잖아요. 한동훈 전 위원장뿐만이 아니라 많은 당권 주자들이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여론조사의 수치에서 드러났듯이 당 내든 당 외든 상당한 지지를 또 받고 있고요. 국민의힘의 무기력증이나 여러 가지 결함 문제점을 극복하는 지도자로서 역할을 오히려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분들의 말씀에는 딱히 반론을 제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구장 소장님, 네. 국민의힘 3040 소장파 모임이죠. 천목회. 네. 거기서는 한동훈의 이름이 안 나올 수가 없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뜨거운 감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요. 한동훈 위원장이 왜 갑자기 정치판에 등판을 했습니까? 야구에 비유하면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9회 말 투아웃 상황에 구원 투수로 등판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108일 동안 뛰었지만 결국 패전 처리가 된 겁니다. 본인이 구원 투수가 됐을 때는 승리 투수가 되기 위해서 나왔지만 결국 총선은 원내 일당에도 실패했고 과반 확보에도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패전 투수로서 이제 끝난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걸로 끝난 거냐, 정치 인생이. 그것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게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2년짜리 새로운 게임이 시작이 되는데 이 당대표의 선발 투수로 등판해야 되느냐 아니면 기다렸다가 중간 개투 의원이나 또다시 구원 투수로 등판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죠. 지금 한동훈 위원장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지난번에는 너무 짧은 기간 구원 투수로 활동을 했으니 이번에 전당대회에 나와서 2년짜리 이 선발 투수로 승리 투수가 한번 돼봐라 이렇게 주문을 하는 것이고, 반대하는 쪽에서는 아니 지금 패전 처리된 지 얼마나 안 됐다고 다시 나오느냐, 특히 당신이 사퇴해서 치러지는 전당대회에 나오는 것이 맞느냐, 이런 양론이 있는 것인데요. 예. 지금 국민의힘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3040 정치인들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다른 중진들이 이 그 당대표를 맡는 것보다는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이 다시 당대표를 맡아서 이끄는 것이 낫지 않겠나, 뭐 이런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제가 혹시나 곤란해하실까 봐 어느 쪽 의견을 갖고 계신지는 질문 여쭤보지 주십시오. 않겠습니다. 아, 그래요? 질문 주십시오.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개인적인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어느 분이든 최고 권력자에 올랐던 사람들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했던 성공 요인 가운데 하나가 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권력 의지입니다. 자신이 권력을 갖고 있었을 때 어떤 정치를 펴서 자신을 뽑아준 사람들에게 어떤 그 복리 증진을 가져오겠다라는 그런 명확한 권력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책임론이 자꾸만 비등될수록 한 전 비대위원장의 권력 의지는 계속 커지는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천목회를 비롯해서 당내의 여러 사람들이 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등판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하나, 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국민께 약속한 게 있습니다. 공공의 영역에서 공공선을 추진하면서 살겠다고 했는데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가 관건인 거잖아요. 저는 한 전 비대위원장의 지금 결심만 남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등판론이 주목받으면서 그래서인지 아닌지 뭐 시기가 좀 애매합니다만은 윤 대통령의 접촉, 당내 접촉도 좀 늘어난다, 이런 평가도 나오거든요. 이걸 어떻게 연관 지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 뭐 굳이 연관 지어서 해석할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총선 끝난 다음에 초선 의원들 또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새로 생기면서 대통령께서 만날 만한 이유가 당연히 있었던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뭐 한 전 비대위원장을 친윤이냐 비윤이냐, 아마 비윤의 기치로 나올 거라고 강성필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친윤 비윤보다는 친민의 가치를 가지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번 그 당대표 선거에 나온다면 그 친민의 가치를 가지고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